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선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인 야구 선수를 떠올릴 겁니다. 9,240억 원으로 모든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그야말로 만화 같은 활약을 펼치는 그는 사실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LA 시의회는 5월 17일 하루를 아예 오타니의 날로 제정했을 정도죠. 올해는 수술 후유증으로 잠시 쉬고 있지만 그는 투수로도 타자로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간 수많은 선수가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도전을 해왔지만 오타니만큼 완벽하게 성공한 선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수술 후유증을 극복하고 투수로 나서게 되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겁니다. 한국인들이 손흥민에 열광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오타니에 열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때 한일 호사가들 사이에서 오타니가 한국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아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오타니 선수를 좋아하지만 그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거나 저러한 소문은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소문의 시작은 오타니가 자처했습니다. 오타니는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진출 초기부터 파파라치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가 이용하는 자동차가 다름 아닌 현대의 소나타였습니다. 미국 진출 후 그의 소속팀 LA 에인절스는 그가 편히 통근할 수 있도록 렌터카를 제공했는데 오타니가 소나타를 선택했죠. 차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은 좀 더 좋은 차를 권했지만 오타니가 굳이 현대차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 중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한국 브랜드, 특히 현대차의 염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에게 떡밥을 던진 오타니는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방한을 앞둔 그가 자신의 SNS에 태극기를 걸고 소나트 포즈를 하고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방한을 앞두고 한국 팬들에게 애정과 한국행에 대한 설렘을 드러낸 것인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극우 혐한 사이트로 알려진 오채널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일부 네티즌들은 오타니는 제일교포라는 주장과 함께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등 어이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오타니를 한국에 빼앗겼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타니가 연이어 3번이나 태극기 사진을 업로드하자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 경기 전 결혼했음을 알리면서 아내의 존재를 공개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 실물을 공개하더니 첫 공식 행사인 한국 개막전에 동행했고 인천공항 도착 직전에 또 한 번 태극기 이모티콘을 올리며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부심인 오타니가 미개한 조센직 나라의 국기를 업로드했으니 극우들의 분노가 치밀었던 겁니다. 사실 오타니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이었다. 지금과 달랐다.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가지 못했으나 그때부터 한국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이렇게 야구를 통해 한국에 돌아와 뛸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었죠. 사실 오타니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고 SNS에 업로드된 사진 몇 장, 인터뷰에서 나눈 몇 마디 말로 그를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실 자체로 그를 제일교포로 몰아가며 여론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진위 여부를 밝히는 등 들썩들썩했었죠. 하지만 오타니의 부모, 오타니의 조부모는 모두 일본인으로 제일교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극우 일본 네티즌들이 생산한 가짜뉴스이니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 특히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제일교포는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같은 존재인데 일본 사회에는 상상도 못한 이들이 제일교포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나거나 또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공개하고는 합니다. 교민, 교포, 동포 등등 한국 밖에 사는 한국인들을 부르는 용어 중 가장 슬픈 단어는 교포입니다. 한자 그 자체로 더부살이 또는 어딘가에 얹혀 산다는 서러움이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제일교포가 특히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조센징이라 불리며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해 양국에서 차별과 편견을 받으며 살아야 하죠. 일제강점기 일본은 온갖 감언이설로 조선인들을 꿰어 전쟁터로 동원하거나 군수공장으로 남태평양으로 데려가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패망 후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 차마 죽을 수 없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일본에 살아야 했던 이들만 좋기 수만 명이건만 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은 어릴 때부터 조센징이라 불리며 온갖 멸시와 무시,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죠.
그 편견과 차별을 꼬집기 위해 이민진 작가가 소설 빠친코를 썼고 애플TV가 드라마로 만들어 큰 히트를 쳤었습니다. 일부 제일교포는 야쿠자가 되는 등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이를 이겨내고 일본 사회를 쥐고 흔드는 대표적인 기업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창업주가 대표적이죠. 일본명 손마사요시인 제일교포 3세 손정희는 1957년생, 올해 나이 67세입니다. 일본 내 재계 서열 상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지만 그의 가치는 재산 순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향 대구에서 18살 때 일본 규슈로 건너가 탄광리를 거쳐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일본의 패망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가현에 뿌리를 내렸죠. 손정희가 태어난 1957년 그의 집안은 제일교포답게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광산 노동자로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죠. 그 손수레에 항상 손정희가 함께했다고 하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가 태어난 1950년대는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역시 어릴 적에는 손이라는 성 대신 야스모토라는 성을 썼습니다. 그러다 손정희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 손사머니 빠친코를 운영해 큰 돈을 벌자 자식 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고교 입학 직후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다시 가세는 기울게 됩니다. 이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 그는 즉각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뜻을 지지해 미국으로 보내졌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 말이죠. 그것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들의 당한 서름을 잊지 말고 한국인의 피를 이어간다는 뿌리 깊은 지조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에 돌아와 그는 직원 2명으로 소프트뱅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 IT 업계를 제패하며 일본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런데 그는 단순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투자가로도 대단한 안목을 가졌는데 현재 그의 위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모두 투자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색 엔진의 성공 가능성을 본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야후의 공동 창업주 제리 양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지분 35%를 취득한 후 야후재팬을 설립했는데요. 그의 투자 후 2주일 뒤 야후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몇 년 뒤 투자금의 360배를 회수해 일본 최고 부자로 올라섭니다. 한때 손정희는 빌 게이츠에 이은 세계 2번째 갑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늘 제일교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청소년기까지는 차별과 멸시를 받기 싫어 제일교포라는 사실을 숨겼으나 끝끝내 손이라는 성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일교포는 보통 일본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기화할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대부분의 제일교포는 일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일본 이름으로 기화하지만 1990년 기화 당시 손정희는 야스모토 마사요시가 아니라 손마사요시로 기화했습니다. 즉 자신의 한국성을 지키고 일본으로 기화한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손씨를 고집했던 것은 꼭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건 내 자존심의 문제였다. 20년 넘게 손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단지 내 신체가 속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이유로 왜 그걸 바꿔야 하는가라고 말했죠. 처음 그가 손 마사요시로 기화를 신청했을 당시 일본에는 손이라는 성이 없어 거절당했지만 현재의 아내와 결혼한 후 자신의 성을 따라 손우미가 된 아내 덕분에 손이라는 성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억지로 한국의 손씨성으로 기화한 젊은이가 일본에서 재계순위 1위가 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만일 내가 일본 이름으로 기화에 성공하고 나중에서야 사실은 야스모토가 아니라 손이었다는 것을 밝히면 내 이름에 대한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던 손정희. 그는 어쩌면 제일교포들이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정희만큼이나 충격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991년 5월 15일 일본에서 긴급 속보가 타전됩니다. 당시 가이오 도시키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가 유력했던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이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67세로 아직은 젊은 나이에 실력자였던 그의 사망 소식은 한국에 긴급 타전될 정도로 중요한가 싶지만 그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차기 총리가 확실했던 그가 죽기 직전 자신의 가정부에게 자신이 조선인임을 털어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베 신타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불의의 총격으로 재작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그의 아들이니까요. 만약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아베 일가는 한국인 피를 가진 한국인의 후손인 셈인데 더 놀라운 것은 친가뿐 아니라 외가도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가족관계가 좀 복잡한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베의 외가는 사토라는 성을 쓰는 가문과 기시라는 성을 쓰는 두 개의 정치 명문가입니다. 그중 사토 노부스케라는 인물은 사토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후에 기시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기시 노부스케가 됐죠. 그가 제56, 57대 일본 총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인물로 사토 에이사쿠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역시 정치권에 입문해 제61, 62, 63대 총리를 지냈는데요. 패망 후 일본의 경제 부흥을 위해 맹활약한 총리 2명이 사토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전부 조선에서 건너간 한국계입니다. 우선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경우 자신이 조선 출신임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김충식이 2006년 쓴 슬픈 열도 영원한 이방인 400년의 기록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임진왜란 때 수많은 조선의 도공이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심수관이라는 인물입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심당길이라는 도공이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의 12대 후손이 바로 심수관입니다. 심수관 가문은 400년간 타양살이를 하면서도 한국 이름과 전통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도자기 명인이 되었고 12대 심수관에 이르러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그 후손들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충식 작가는 위 책에서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후손들의 발자취를 쫓다 14대 심수관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현재 이 가문은 일본을 대표하는 도예가 가문이 되었는데 그는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직접 써줬다는 무기식지라는 액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토 씨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나한테 당신네는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묻기에 4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했더니 우리 가문은 그 후에 건너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어느 고장에서 언제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네 선조가 조선에서 건너와 야마구치에 정착했다는 얘기였지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로 짐작건대 사토 가문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토 에이사쿠의 친형은 기시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사토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가문으로 들어갔으니 기시 노부스케가 됐고 그 이름으로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그의 딸이 기시 요코인데 그녀가 바로 아베 신타로와 혼인해 아베 신조를 낳은 겁니다. 아베 신타로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구보 우메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은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일본의 슈카나사이는 커버 스토리로 아베 신조 연구, 가정부가 본 아베, 기시 3대라는 특집을 내보냈는데요. 인터뷰는 기시노부스케가 양자로 들어간 기시 가문과 아베 가문에서 40년 가정부를 지낸 구보우메라는 인물과 진행했습니다. 구보는 평소 파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내게는 말해줬다며 스스로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가 사망하고 입간했을 당시 골격을 보면서 완전히 한국의 체형인 점을 보고는 그가 진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죠. 만약 이 가정부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친가도 외가도 전부 한국인의 후손인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사토 가문, 발해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베 가문 모두 한반도가 고향이고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죠. 물론 총리를 여러 명 배출한 정치 명문가가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재임 기간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일본 사회를 역대 그 누구보다 우경화시켰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부러 우익들의 입맛에 맞는 우경화 정치를 통해 우익들을 등에 업고 자신이 조선인의 후예라는 점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